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속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원분들에게 칭찬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직원들에게 칭찬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칭찬만 하면서 잘못된 직원 관리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도 아마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자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칭찬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카페거든요. 이 바리스타로 취업을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에게 점장님께서 칭찬을 꽤 많이 했었어요. 칭찬을 늘 센스가 있다, 접객을 잘하네, 이것저것 위생적인 부분도 칭찬을 하고 여러 가지 칭찬을 하다가 신메뉴 교육을 할 때 그 직원이 실수를 여러 번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점장님께서 줬는데, 그 피드백이 전혀 통과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분한테 투영되지가 않고 오히려 받아쳐 내버렸던 거죠. 그 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항상 칭찬만 듣던 사람인데 그런 피드백을 받아버리니까 그 피드백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치게 되는 거예요. 강한 거부 반응도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 6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님 연구진의 그 실험 결과를 보면 마인드셋 이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재능에 대한 어떤 과도한 칭찬이 고정 마인드셋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재능에 대한 칭찬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칭찬에 관련된 일들만 하려고 하고 다른 피드백들은 수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 결과로도 나왔는데,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 67% 정도가 더 어려운 과제라든지 업무들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검증 이론이라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의한 그런 용어들도 있거든요. 이게 본인의 자아와 비슷한 결의 칭찬만 받아들이고 본인의 자아와 다른 어떤 피드백들은 계속 받아쳐 내버리는, 그게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칭찬만 계속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당이든 아니면 작은 회사든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조차도 칭찬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하면서 업무 욕구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엄청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에게 칭찬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외부 보상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청담동에서 굉장히 크게 파인다이닝을 운영하시던 분의 실제 사례인데요, 그 파인다이닝에는 베스트 어워드 같은 그런 상을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평점을 높게 받은 서버들한테 그 기간 안에 평점을 매겨서 가장 우수한 사원에게 이제 시상을 하는 거죠. 상금도 주고. 이게 6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는 잘 운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면서 조금 삐긋삐긋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베스트 어워드, 최고의 서버에게 주어지는 그 기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만 이 서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 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운영이 되어지는 구조로 가다가 관리자급이라든지 인사에 평점을 매길 수 있는 사장님이나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하는 시즌에서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났었던 거죠. 실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외적 동기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내적 동기는 스스로 마음속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친절하게 한다거나 어떠한 보상이 없더라도 일을 하게 되는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 외적 동기가 생기면서 이 외적 동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난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테레사 아마빌레라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과잉 정당화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원래도 서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외부 보상이 추가가 되면서 오히려 평상시에 잘하던 것들마저도 덜 잘하게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 자체의 의미보다 보상이 더 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난 거죠. 세 번째, 직원들에게 칭찬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서비스의 품질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한 내용과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사례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별 메뉴를 판매를 하던 식당이 있었어요. 커플들 대상으로 조금 고단가의 메뉴를 판매를 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게 된 거죠, 직원들한테. 실제로 그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매출은 올랐습니다. 순이익도 올랐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고객 재방문율이 현저히 떨어진 걸 데이터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대표님께서는 매출이 오르고 순이익이 오른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고객들은 일회성 방문에 거친다라는 걸 알게 됐고 후회를 하시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목표 대체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는 그 식당의 어떤 목표 자체가
고객 감동,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였고 목적이었는데, 판매에 집중한 인센티브를 생각한 직원들의 과도한 판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목표가 대체가 됐던 거죠. 고객 감동이 아니라 판매에 집중을 하게 되고 열을 올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났던 겁니다. 네 번째, 직원들에게 칭찬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부정행위를 유발시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것도 중식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셰프님이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대표님께서 워낙에 또 중식당 같은 경우는 셰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주방장님과 오래 호흡을 맞추다가 매장을 확장하고 또 다른 주방장, 그러니까 셰프가 2명, 3명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칭찬을 받던 주방장님께서 실수로 조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본인이 실수로 조리를 하게 된 걸 스스로 계속 숨기려는 그런 것들이 여러 번이나 발견이 됐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짬뽕에 당연히 불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맛이 적게 들어갔다라든지, 이거는 먹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그 실수를 감추게 되는, 내 실수가 탄로가 나면 이 칭찬을 받던 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계속 감춰왔던 겁니다. 그 주방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손님 컴플레인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잦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된데, 자기 위협 이론이라고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위협 이론이라는 게, 과도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칭찬들만 계속 받다 보니까 비윤리적인 일이라든지 본인이 한 실수라든지 분명히 우리 회사에, 우리 매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려는, 그게 한 7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일대학교의 로이 바메이스터 교수진에 의한 그런 실험이었는데, 공부를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던 그런 학생 그룹들이 나중에는 이 공부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컨닝을 하게 되는 확률이 많이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4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칭찬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나 이런 속담들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리고 칭찬에 대한 그런 관련된 책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매장에서는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면서 이 사람의 역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칭찬도 과도하게 되면 이 사람의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아 형성, 기준, 이런 것들을 잘못 기르게 되고, 그게 매장으로 곧바로 돌아오게 되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 있는 매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칭찬을 하되 이 결과에 대한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중심의 칭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직원이 시도했던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낸 순간이라든지, 그 아이디어를 실행을 하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자아가 형성이 되고, 더욱더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성장시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칭찬 자체가 구체적인 피드백이 들어가는 칭찬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두루뭉술하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라든지 과정 중에 콕 집어서 칭찬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칭찬을 하게 되면 부작용 없이 칭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내에서 경쟁시키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룹을 지어서 칭찬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개개인별의 칭찬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아니면 팀 전체에 칭찬을 도모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 직원의 어떤 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되고, 개인별 경쟁이 아닌 팀 단위 어떤 목표 설정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칭찬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어떤 문제점, 그리고 칭찬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4가지와 또 뒤에 이제 해결점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칭찬을 무조건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칭찬도 적재적소에 해야 되고, 과정에 대한 칭찬도 분명히 필요하고, 칭찬에 대한 부작용도 반드시 있으니까 너무 칭찬에 얽매여서 그렇게 매장을 이끌어가는, 회사를 운영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원 관리에 대해서 관련된 무료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런 칭찬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칭찬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되고, 또 명확한 피드백이 필요한 성향을 가진 직원들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는 게 맞아요. 그게 말이 됐든 어떠한 글이 됐든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이 피드백을 주는 경로도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사장님들의 몫이겠죠. 확실히 회사를 운영하든 매장을 운영하든 직원 관리가 잘 되는 매장들, 직원 관리가 잘 되는 회사들을 보면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하고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더 크게 확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직원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좋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